안녕하세요. 알짜 정보만 전달하는 빠른 주식입니다. 오늘은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확신으로 투자를 하시나요? 뉴스를 보고 매수하시나요? 아니면 차트를 보고 매수하시나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는데 손실을 최소화하고 확률을 높여 제대로 투자하기 위한 공부법 영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후보 물질이 여러 나왔지만 테이코플라닌 재료는 이번에 처음 부각된 코로나 치료 후보 물질입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로피나비르 하이드록시 클로킨보다 10배, 20배 치료 효과. 인도 공대에서 밝혔고 연구 결과 국제생물고분학회지에 거제되었다. 그리고 이탈리아 사피엔자 대학에서 코로나19 임상 연구를 진행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고 투자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방법입니다. 첫 번째, 주가가 얼마나 상승할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과거 경험을 통해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테이코플라닌 성분으로 약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를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회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품 정보를 찾는 것입니다. 실제 제품이 현재도 판매 중인지 아니면 판매가 중지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기사를 낼 만한 과거 이력이 있는지, 과거 호재가 있었는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락 위험성이 적은 회사인가를 찾기. 내가 투자한 시점에서 하락 위험성이 크면 별로 좋지 못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이거나 차트로서 바닥이거나 다른 테마와 엮여서 같이 상승할 수 있거나 이 다섯 가지 분석 방법으로 관련주를 추려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 사례를 통해 주가가 얼마나 상승할지 예상해 보는 것입니다. 신테카바이오, 유바이오로직스, 메디콕스, 필룩스 등등 많지만 후보 물질인 원료가 부각된 가장 비슷한 덱사메타손, 메타손이죠. 메타손의 과거 경험을 통해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덱사메타손 관련주 과거 사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가 6월 달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환자 사망률 40%에서 29%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6월 17일 날 이 덱사메타손이 치료제가 부각되었고 7월 14일에 한 번 더 부각됐고 7월 23일에 또 한 번 부각돼서 총 3번 부각되었습니다. 관련주로는 신일제약, 경동제약, 부강약품, 영진약품이 있습니다. 이 관련주들이 실제 이 해당 날짜에 어떻게 주가가 변화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6월 17일입니다. 신일제약 6월 17일에 상한가를 갖고 그 다음에 연속 상한가 주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짜인 7월 14일 7월 14일에 주가가 상승했고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 7월 23일에는 한 번 오르고 그 다음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경동제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7일 6월 17일에 주가 상승 7월 14일 상승 후 다시 보합 그리고 7월 23일 상승 상한가 그 다음에 갭상승에서 하락 그 다음 부강약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7일 6월 17일에 상승하고 하락했습니다. 7월 14일 7월 14일에 상승 후 하락
그리고 7월 23일 상승 후 결국에 상승으로 마감. 영진약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약품은 다른 관련주와 조금 다르게 특이사항이 있었습니다. 영진약품은 7월 27일에 덱사메타손 생산을 중단했다는, 과거에 생산을 중단했다는 뉴스로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7월 24일까지 오르고 7월 27일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 1일에 덱사메타손 재생산한다는 이슈로 9월 1일에 재생산한다는 이슈로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서 혹은 여기서 덱사메타손 관련주로 관심 종목에 담아두고 있었다면 9월 1일에 재생산한다는 뉴스를 보고 바로 매수하셨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테이코플라닌 성분으로 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성분명에 테이코플라닌을 입력하고 검색을 하면 여기에 관련 업체명들이 나옵니다. 이 업체명 중에 현재 상장되어 있는 회사를 뽑아왔습니다. 총 10개의 회사가 나옵니다. 세 번째, 회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품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는지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보이는 경동제약. 경동제약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품 보기에 KD, 테이코플라닌주를 검색합니다. 제품이 없다고 나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테이코플라닌도 검색해봅니다. 제품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10가지 중에 실제 홈페이지에서 제품 정보가 뜨는 회사 7가지를 간추려봤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 사례에서 봤듯이 영진약품은 덱사메타손으로 부각됐지만 사실 생산을 하지 않는다는 이슈가 있었고 실제로 홈페이지에서도 제품 정보가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하락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해서 이 세 번째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사를 낼 만한 과거에 호재가 있었는지 과거 이력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현제약입니다. 이현제약은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제너릭 세계 최초로 테이코플라닌 원료 및 제품 개발을 했습니다. 실제로 금요일에 특징주로 떴습니다. 이현제약 세계 최초로 제너릭 개발약. 이런 식으로 기자들이 기사를 쓸만한 충분한 과거 이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현제약의 두 번째입니다. 과거에 인도에 1200만 달러 원료 위약품 수출 계약. 그렇다면 기자들은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낼 수 있습니다. 특징주 이현제약 인도에 1200만원 달러 원료 위약품 수출 계약 테이코플라닌.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국제약입니다.
동국제약은 과거에 슈퍼 항생제 테이코플라닌이 유럽에서 위약품 인증을 받았다는 소식. 실제로 위약품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기사 입장으로서 계속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특징주 동국제약 인증,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최근 기사입니다. 2020년 8월 13일. 여기서 테이코플라닌 수출 부문 테이코플라닌 원료 및 완제 위약품 모두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아직까지 테이코플라닌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많이 나고 있는 회사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일동제약입니다. 일동제약은 과거에 테이코플라닌 생산 신규 미생물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기자라면 특징주 일동제약 테이코플라닌 생산 신규 미생물 특허,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항생제 테이코플라닌 특허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나이티드 제약도 마찬가지로 기사를 낼 수 있습니다. 특징주 유나이티드 제약 항생제 테이코플라닌 특허 취득,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낼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과거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4가지 회사 외에는 과거에 어떤 이런 호재성 기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미루고 이 4가지 회사를 중점적으로 관심 종목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하락 위험성이 적은 회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바닥이면 좋고 다른 테마까지 엮여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뽑은 4가지 회사의 순위를 한번 매겨보았습니다. 1순위 이현제약, 동국제약, 2순위 일동제약, 3순위 유나이티드 제약, 그리고 명문제약까지 한번 포함시켜봤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이 왜 3순위로 밀려났는지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은 최근에 하락세입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은 원래 다른 테마로, 코로나 다른 테마로 올랐다가 현재 하락 중이기 때문에 그 테마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테이코플라닌 관련으로 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할 가능성이 다른 회사보다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순위로 밀려났고, 제 후보에 없던 명문제약이 3순위에 들어온 것은, 명문제약은 과거 이력은 없지만 이 명문제약이 테이코플라닌 관련주로 제일 처음 부각되었습니다. 금요일에 제일 처음 기사로 올라왔기 때문에 명문제약을 포함시켜봤습니다. 명문제약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올랐다가 좀 빠졌죠? 분봉을 보시면 엄청나게 상승했다가 떨어졌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다른 차트들은 대부분 개인이 샀는데, 명문제약은 외국인, 기관, 투신, 내외국인, 연기금, 일부 세력들이 들어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하기도 했고
거래량도 높고 그리고 세력들도 들어왔기 때문에 명문제약을 3위로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청하시고 나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지금까지 이렇게 찾아보고 주식을 매수하셨나요? 그러나 분석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세력 마음이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투자 성공 확률은 높아지고 리스크는 매우 감소합니다. 지금 보신 영상을 꼭 기억하셔서 나중에 테이크 플랜이 재부각되었을 때 누구보다 쉽고 자신있게 투자할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바쁘시고 분석할 시간이 없으시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도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